18번 갑은 자기 소유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에 2년간 전대했습니다. 동의를 받았죠. 자, 갑은 을에게 차임 60만 원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을은 병에게 차임 70만 원 청구권이 있는 건데 적법전대차니까 갑은 병에게 직접 60만 원 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갑은 병에게 따라서 병이 만약에 을에게 70만 원을 차임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60만 원 내놔 그러면 병은 나 을에게 이미 70만 원 줬는데 라고 거절을 못합니다. 적법전대의 경우에 갑의 차임 청구가 우선하게 됩니다. 자,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종료됐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누이는 아니죠. 한번 말씀드렸죠. 적법전차인 보호장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거나 또는 또 하나가 뭐 둘 중에 하나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그럼 임차권은 소멸하잖아요. 이런 경우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번 틀렸죠. 2번 갑은 병에게 직접 60만 원 청구할 수 있으니 병은 갑에게 직접 6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3번 당연히 갑은 을에게 60만 원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갑에 대한 차임연체가 120만 원에 달했어요. 2기 연체했죠. 1기가 60만 원인데 2기 연체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을의 2기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했으니까 병에게 그 사유로 굳이 통지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전대차 기한이 만료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임대청구권, 적법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청구는 토지적법전대차에 생겨납니다. 토지적법전대차. 토지적법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토지 임대차 및 전대차가 아니라 건물 임대차 및 전대차잖아요. 당연히 5번 같은 건 없어요. 다시 한번 적법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조건은 토지에서 토지전대차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19번 보증금. 자, 보증금은요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자, 일단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이 보증금은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든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멸실로 훼손시켰다든가 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두는 게 보증금이에요. 자, 문제는 언제 충당하느냐? 목적물 반환시 충당합니다. 반환시.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을 뺀 나머지 그게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자, 이렇게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간이나 목적물 반환 시 충당하게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억하세요. 자, 기억은 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부득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 소송에서 임차인은 판사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는데요. 안 돌려줍니다. 라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겠죠. 니은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럼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연체차임 같은 걸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보증금이 있으니 차임 못 줘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까세요 이런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왜? 좀 전에 보증금은 목적물 반환할 때 충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충당하세요 이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임대인이 충당하는 건 괜찮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번 달 차임 보증금에서 까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충당하는 건 괜찮대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리 충당하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어요. 뭘 생각해야 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신관계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정당하게 목적물의 반환은 거절하는 거야.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 점유예요. 문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플러스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더란 말이죠. 점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용 수익한 것만큼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기초에서 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반환을 거절하고만 있으면 사용수익을 안 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기초에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면서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 자체를 물어본 경우가 33회에 있었습니다. 보증금 자체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물론 1번 기억이나 니은 같은 것들, 디귿 같은 것들은 간간히 따로 등장하던 지문들이에요. 이제 그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증금이라는 타이틀로 출제를 했습니다. 20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임의규정을 위반한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잖아요. 유효잖아요. 그거 고르면 됩니다.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받아라가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임의규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전대할 수 있다. 동의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목적물을 전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에 대해서 사전 동의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하죠. 이거는. 반면에 인터넷 차임감액 청구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무효입니다. 지상물 매수 조건 역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부속물 매수 조건 역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다 무효예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635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 중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배제시켜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무효. 그래서 2, 3, 4, 5는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따라서 편면적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이 되고요. and 임차인에게 다 불리합니다. 2, 3, 4, 5는 다 무효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계약강론 임대차까지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는데요. 민사특별법은 10년간 기출되었던 지문 위주로만 정리하시자. 민사특별법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년간 기출되었던 지문들 위주로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기본이 되는 건 정리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뭐가 잘 나왔는가를 매칭시켜가고 그거 위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시험장 가시면 충분히 특별법 문제도 한 절반 이상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